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주 FM의 영주가 좋아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2023년도 어느새 2달밖에 안 남은 11월인데요. 이번 주는 유독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살짝 더웠을 수도 있는 날씨에 옷깃을 조금 푸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주말부터는 가을비가 오다가 기온이 다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는 영주가 좋아, 오늘의 이야기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어제였죠. 아트스퀘어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 과연 어떤 일자리에 어떤 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됐는지 알아보고요. 지난 주말 중앙시장에서는 도시영 축제 영주 어반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우리 영주에서 세계적인 위스키 브랜드를 탄생시킬 초석이 되는 중요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이야기 듣는 내 사랑 영주. 오늘은 영주의 어려운 이웃이 한 분도 없는 그날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모토인 영주 이웃사랑의 김삼재 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영주를 돌아보고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영주는 지금 박가령 PD가 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였죠. 할인 지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이번 달 1일부터 영주사랑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2019년부터 발행된 영주사랑 상품권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올해는 영주사랑 상품권을 900억 원 규모로 발행해서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판매 대행점 59곳에서 할인 판매를 진행했었는데요. 예산 조기 소진 원인으로는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에 따른 대면 쇼핑의 증가와 설 연휴 구매 한도 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급등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10% 할인 혜택의 영향이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는 영주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는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1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럼피스킨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소 사육 농가 전체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은 고열, 피부 및 점막의 결절 등이 나타나며 모기, 파리, 진드기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이 질병에 걸리면 식욕 부진과 유산, 건강 상태 악화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병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이 31일 공급됨에 따라 수의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접종 지원 9개 반을 편성해서 지역의 1,400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5만 7천 마리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1,572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에 결정하고 공시했는데요. 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영주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에 이해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에 강한 비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영주시 전역에 내렸었죠. 우박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사과, 배추 등 550여 농가에서 총 430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31일에 박남서 시장과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봉연면, 오연리를 방문해서 피하 농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손해평가를 조속히 추진해서 사과를 조기 출하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전했고요. 농가 점검 이후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해 비정형과 출하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정밀 조사 후 복구 계획을 확정해서 향후 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농작물 외에도 누락된 피해 신고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이죠. 4일 토요일 영주 오토캠핑장에서 익사이팅 아이와 함께하는 캠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에어바운스, 에어스포츠, 클라이밍 인공암벽 등 역동적인 야외 체험 프로그램부터 키즈 댄스 대회 및 가족 레크리에이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약과 육아 만들기, 드론 날리기 등 키즈 체험 부스 운영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누적 수강 회원 300만 명이 넘는 놀이성장 플랫폼인 트니트니의 직영 강사가 영주 오토캠핑장 메인 무대와 잔디광장에서 펼치는 뮤직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요즘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취업난 해소와 다양한 맞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주에서도 어제였죠. 2일 148 아트스퀘어에서 2023 영주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력서 클리닉과 직업 적성 검사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 면접까지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금주의 핫이슈에서는 2023 영주시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 박람회를 주관한 영주시 상공회의소 부장이자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인 황원규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제가 소개드린 대로 바로 어제 이 2023 영주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어떻게 영주시 취업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나요? 네, 어저께 뭐 준비한 만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좀 이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네. 일자리 박람회 현장 분위기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뭐 코로나 그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구인 구직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개최되는 그 일자리 박람회여서 그런지 구직자분들과 그 지역 내 고등학생, 대학생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4년 만에 이렇게 개최를 됐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아주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이 일자리 박람회에 총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셨을까요? 저희도 어저께 끝나고 늦게 이제 그 파악을 했을 때는 한 720여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와, 됐고요. 예, 네. 예. 뭐 인근 봉화나 뭐 예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신 만큼 참여한 기업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박람회에 직접 참여한 기업이 21개사, 온라인으로 간접 참여한 기업이 30개사, 그래서 총 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주로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뭐 각각 몇 개 좀 기업체가 참여를 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50여 개 참여를 했고요. 업종들은 뭐 다양하게 참여를 하셨어요. 뭐 네. 사무직이라든지 영업관리, 요양보호사, 그리고 자재관리, 그리고 연구직, 생산직 등 뭐 많은 직종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다양한 직종에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구직자분들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참여한 기업들이 모두 영주에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뭐 인근이나 다른 지역의 회사들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직접 참여한 뭐 21개 업체 같은 경우는 모두 영주 소재 기업들이고요. 네. 간접 참여 업체들 중에는 뭐 인근 봉화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직접 참여한 기업체들은 박람회에서 현장 면접까지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네. 저도 뭐 예전에 수많은 면접을 봤었지만 이렇게 면접 볼 때가 가장 지원자 입장에서 떨리고 또 네. 뽑으시는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자리고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 면접에서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렸던 좀 인기 있는 직종과 회사는 어디였을까요? 어제 현장 면접에 한 119명 정도가 면접을 보셨는데요. 네. 뭐 어느 기업에 몰렸다기보다는 대체로 뭐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뭐 면접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몰렸다거나 그런 기업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예 무난하게 전부 어. 다 사람들이 뭐 분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네. 현장 면접 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뭐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뭐 추후에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였을까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업체 담당자들은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2차 면접이나 아니면 최종 음. 합격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수일 정도 내에서 아마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렇군요. 적합한 뭐 인재를 찾지 못한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렇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더 채용 시기를 더 가져가게 되고요. 음. 그리고 저희 취업 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자들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아직 뭐 총 합격자 숫자가 나오진 않았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이번에 구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럼 보시나요? 어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몇 명 네. 정도나 뽑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 지금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인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업체들 몇몇한테 하고 인제 또 필요 인력들이 좀 급하게 필요한 업체들하고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는 네. 약 한 40-50명 정도는 아마 1 차적으로는 지금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50명 정도는 아마 다시 한번 이제 면접을 봐서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박람회는 끝이 네. 났는데요. 앞서 온라인으로 간접 참여한 기업이 30 개사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네. 뭐 어제와 같은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1 년에 한 번 개최되는 대규모 채용 행사고요. 시기에 따라서 인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제 소규모 채용 행사를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꼭 뭐 일자리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채용 행사는 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네. 그렇군요. 네네. 이런 정말 박람회가 참 유익한 것 같거든요. 취업 네. 정보 외에도 뭐 이력서 작성법 배우기, 직업 적성 검사, 현장 면접까지 이게 뭐 기업체 입장에서도 뭐 직접 채용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앞으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만에 인제 일자리 박람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앞서 뭐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고런 시기가 아니면 아마 저희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라도 이번에 지원을 못해서 몰라서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영주시 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항상 진행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영주시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전문 상담사들이 구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일자리 상담이나 구직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소규모 채용 행사인 그 구인 구직 만남의 날하고, 그리고 매달 개최되는 취업 특강을 통해서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이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관심이 더욱 생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또 생기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고장 영주에서 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야나 뭐 이런 업종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제 그 청년층의 일자리를 좀 선호를 하고 계시고, 기업에서도 청년들을 좀 채용을 했으면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지난 8월에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우리 영주에 최종 승인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예. 그래서 향후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뭐 4,700여 명의 뭐 직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영주시 취업지원센터도 영주시 일자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황원규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취업센터에 다양한 취업 정보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 영주시 일자리 박람회,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또 구직자들에게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후라이의 꿈.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one long way 난 차라리 웬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를 먹여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심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one long way 난 차라리 웬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난 차라리 굴러갈래. 끝은 안 보여 뒤에선 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차라리 원달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나 없이 퍼져있는 Can I fly, fly 같이 나른하게. 네, 지난주 우리 고장 영주에 우박이 쏟아져서 피해 입은 곳이 많죠. 현재도 피해 농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데요. 영주 시민분들도 평소보다 날씨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떤지 전해드릴게요. 안동기상대 김찬솔 주무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동기상대 김찬솔입니다. 네, 먼저 현재 영주의 날씨는 어떤가요? 네, 14시 현재 영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23.2도, 체감온도 23.2도, 습도는 44%, 그리고 바람은 서북서풍이 초속 3.2m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영주는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평일에 일교차는 컸는데 낮에는 또 더울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진 날이 꽤 있었어요. 주무관님, 이번 주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평일에는 일교차는 컸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예년 10월 상순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특히 2일 목요일 영주의 낮 최고 기온은 24.1도까지 올라서 11월 낮 최고 기온으로는 역대 4위 값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봉화 역시 23.5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갔고 11월 낮 최고 기온으로는 역대 3위 값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일 토요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 새벽에 경북 북부 내륙부터 시작이 되어서 차차 확대가 되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4일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12도, 18도, 봉화 12도, 17도, 단양 13도, 19도가 예상이 됩니다. 5일 일요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고 이 비는 6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일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11도, 17도, 봉화 11도, 17도, 단양 11도, 18도가 예상이 됩니다. 5일 일요일과 6일 월요일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그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일정 세우시고 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쏟아진 우박 때문에 영주도 그렇고 영주 외에도 경북 지역에서 피해 입은 곳이 좀 많았잖아요.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면 다들 날씨에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주 주변 지역의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네, 4일 토요일 새벽에 경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이 되어서 차차 경북 남부로 확대가 되겠으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5일 일요일 새벽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이 되어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으며 6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주 중 날씨와는 달리 비가 많이 내리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외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마음을 좀 푸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유념해서 옷차림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비가 그친 이후에 좀 날이 갤지 궁금한데요. 날씨 예보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6일 월요일까지는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5일 일요일 밤부터 6일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9일과 10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8일 수요일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입니다. 입동은 겨울이 들어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입동이 되면 낮의 길이는 더욱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며 기온이 점점 내려갑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추운 날이 많겠습니다. 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 안동 기상대 김찬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기상대 김찬솔 주무관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맹수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위스키를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고 또 올해 초에 이마트에서는 소주보다 위스키 매출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영주에 위스키 또 이 과일을 증류한 술, 브랜디 증류소가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영주에서 세계적인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의기투합한 스타트업 농업회사 리코스케어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곰표 맥주 성공시켰고요. 와디드를 성공시킨 두 명의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주 시민들과 함께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영주 중앙시장에 증류소를 차리고 지난 주말에는 영주 어반 버스킹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영주 중앙시장 중앙마당에서 열린 영주 어반 버스킹 페스티벌에 다녀온 조현진 PD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주 어반 버스킹 페스티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 28일, 29일 영주시와 SK 스페셜티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선발된 소셜벤처 리코스케어와 영주중앙시장 상인회가 함께 손을 잡고 개최한 도시형 축제 영주 어반 버스킹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네, 뭔가 이야기만 들어도 절로 신이 나는 그런 페스티벌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 이번 페스티벌은 다른 행사와 달리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지역 상생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페스티벌이 개최된 걸까요? 네, 대규모 축제는 아니었지만 리커스케어가 서포터분들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영주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작을 알리는 축제였습니다. 아직 개발된 위스키와 브랜디는 없지만 앞으로 리커스케어의 술은 이런 맛과 이런 느낌이야 라는 걸 먼저 경험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페스티벌 대표주자 싱어송라이터 짙은을 시작해 슈퍼스타 K로 유명한 유승우, 우리 동네 영주 출신 뮤지션 서해안, 포컷 등의 젊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무대와 푸드존, 포토존, 자녀 동반 관람객을 위한 놀이 공간 및 미술 클래스와 같이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 자유와 여유 속에서 버스킹 무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박진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커스케어의 박진성입니다. 리커스케어는 영주에서 나는 포도와 사과로 브랜디를 만드는 그런 영주 증류소입니다. 대표님이 두 분이신데 영주에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주 출신이신지 영주와의 인연이 있으신지. 네. 저희는 원래 맥주를 만든 팀이었는데요. 맥주를 이제 그만두고 다음 비즈니스를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위스키 시장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하면서 어디에서 사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많이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영주가 가장 위스키 만들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주가 일단 일교차가 되게 큰 곳이라서 위스키는 숙성이 중요한데 그 숙성을 빨리 잘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영주이고요. 그리고 태백산맥이랑 이제 소백산맥이 이제 갈라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공기나 이런 자연적으로 깨끗하고 좋고 더 좋은 점은 이제 서울이랑 1시간 내의 거리라서 서울 비즈니스 할 때 왔다 갔다 하기에도 되게 편의성도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박진성 대표와 공장 직류기 앞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축제가 열렸던 영주중앙시장의 증류소를 차릴 정도면 정말 이미 영주시에 깊이 들어와서 벌써 진척이 많이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진성 대표는 작년 12월에 전입 신고까지 해서 영주로 내려왔는데요. 처음에는 쉽게 부석사가 제일 유명하니까 부석사 앞에다가 증류소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영주에 몇 개월 살다 보니 영주에 가장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동반하는 외국의 유명 위스키들처럼 영주 우리 시민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까지 열게 된 겁니다. 또 위스키를 만드는 데 있어 그 지역의 재료를 잘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영주에서 가장 많이 나는 재료로 고도주를 만들어 곡물을 이용한 위스키가 될 수도 있고 포도나 사과로 만드는 브랜디가 될 수 있어서 영주의 색깔을 많이 반영한 위스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박진성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표님 포부가 좋고 또 영주 색깔을 입힌 술이라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난달 28일에서 29일 리커스퀘어가 진행했던 영주 어반버스킹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박진성 대표는 영주에 와서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영주 시민분들이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없을까? 우리 동네가 뭐가 있다라는 걸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여기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리커스케어가 만든 술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축제를 열게 된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을 즐겼는데 그게 리커스케어가 했던 페스티벌이었지. 이 페스티벌을 할 때 마셨던 술이 리커스케어가 위스키였지라는 기억을 좀 남겨드리고도 싶고 또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리커스케어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로 서로 좋은 경험을 남기는 게 목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행사를 함께 개최한 중앙시장 상인의 성유진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의 행사와는 전혀 다른 젊고 격제 있는 도시형 음악축제이며 이번 페스티벌로 인해서 청소년, 젊은이들과 전통시장이 더욱더 상생해 나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영주 어반버스킹 페스티벌의 입장권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특이했거든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는 B 플러스 펀딩 리워드로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박진성 대표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류 회사가 딱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게 브루독이라는 영국의 수제 맥주 회사인데요. 클라우드 펀딩으로 팬덤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모습대로 리커스케어도 팬덤의 힘으로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비플러스 펀딩으로 모인 투자금은 제품을 출시할 때 브랜드 개발을 품격 있게 잘해서 누가 봐도 정말 정성을 잘 들여서 잘 만든 술이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술이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 자금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술, 뭔가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좀 일조를 하고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이자 팬들을 통해서 또 고정 소비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영주에서 세계적인 양주가 나올 거다 하고 시민들도 놀랍고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페스티벌에 오신 시민분들께 리커스케어에 대해 기대하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중앙시장에 들어와서 회사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같이 활성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영주에는 이런 페스티벌 자체가 작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이런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역이 영주 지역이 좀 노인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시민들께서 뭐 축제도 즐기시지만 기대도 아주 느껴졌습니다. 아니, 직접 다녀온 우리 조현진 PD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영주가 아무래도 정말 이제 아직 이제 노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젊은 분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고 진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좀 표현해 주셨네요. 이렇게 리코스퀘어가 좋은 술도 만들고 돈도 벌고 우리 영주와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그래서 영주와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리코스퀘어의 앞으로의 영주에서의 목표를 박진성 대표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위스키랑 브랜디가 전 세계에 팔리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요. 실제로 그 대만의 위스키 카발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카발란처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술이 해외에 팔리고 그리고 영주 이제 시장에서 시작한 기업이 주식 시장까지 상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 목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고장 영주에서 탄생하는 위스키 앞으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현진 PD와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영주 포커스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칵테일 사랑 마로니에가 부릅니다. 마음을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준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창밖에는 우란 비가 내리고 있어 내 마음도 그 빛 따라 우울해지네 누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주 출신으로 맹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영주인을 만나보는 내 사랑 영주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에는 영주에서 어려운 이웃이 한 분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것이 모토인 분을 연결합니다. 김삼재 영주 이웃사랑 회장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제가 이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영주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나 싶은데요. 예,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음,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예,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기억에 남으시는 이력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영주 이웃사랑이라는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제7대 영주경찰서 자율방범연합 회장을 제가 맡았어요. 네. 그리고 영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오신 것 같은데요. 본업으로는 미용재료 판매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23살 때 이제 다른 그게 나무집에 이렇게 영업을 시작해서 26살에 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약 한 34년 정도 지금 미용재료상 36살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현업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아, 몸이 두 개신가요? 예, 짬을 내서 하는 거죠. 네. 자원봉사를 실천하는데 시간이 막 이렇게 일부러서 내서 해야 되지 내 업을 다 하고는 또 사실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정을 조절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오신 자원봉사의 그런 활동들이 이제 좀 빛을 발하신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번에 경상북도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시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아, 상인지 좀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경상북도에서 그 우수 자원봉사를 선정하는 그런 행사인데 읍면동에서 2명 내지 3명이 후보로 올라갔는 모양입니다. 네. 23기 시군에. 그래서 총 57명이 후보로 올라왔어. 저는 그냥 장려상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큰 행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랫견가 이렇게 제가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쟁쟁한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을 받으셨다니 제가 다 자랑스러운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좀 어깨도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가슴 따뜻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커진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영주 시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와, 함께 행복한 영주가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계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요새 영주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경기 불황도 있고 또 오래 이웃을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앞장서서 영주를 많이 사랑해야 영주가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말씀하셔서 말인데, 영주시가 이제 인구 감소 같은 문제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예, 예. 네, 오래 거주하시면서 또 직책도 많이 맡으셨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요. 이제 젊은 층이 이렇게 유아복지나 그죠?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이래 필요한 그런 것들이 대도시보다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문화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젊은 층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촌으로 가면은 거의 뭐 50대 농부는 거의 한두 명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8, 90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특히 농촌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우리 일반인들이야 지금 영주에 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될 수 있으면 뭐 영주 물건 팔아주기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지 뭐 우리 서민이 크게 뭐 이렇게 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요새 그 10원만 싸다 먹고 생각하면 외지 물건을 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관공서 이런 데서는 물품 구매할 때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거 하시지 말고 10원이 비싸도 영주 물건 사는 게 영주가 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좀 회장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휴천 일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예. 어렸을 때부터 쭉 계속 영주에 거주하신 건지 몇 년이나 영주에 거주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제 본 고향은 봉화 두메산골 신라이 일이라는 그 우리 김해김 가들 집성촌이에요. 네. 저는 4살 때 나왔습니다. 학교는 영주에서 다 나왔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 강의동 상길동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20살 때까지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그 20살 때 좀 넘어서 휴천 일동에 이사를 와가지고 현재까지 휴천 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휴천 일동에서 온 지가 한 36년, 7년 정도 됐겠죠. 와, 그렇군요. 정말 영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와 예전 어렸을 때와 또 지금의 영주 풍경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저는 이제 그 상주울 일이 그 동네 이름이 필두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촌이다 보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이제 비포장에 이렇게 다녔어요. 네. 근데 흙이 맨들맨들 해가지고 고무신도 벗고 다니고 와. 또 막 큰 나무, 느티나무가 많았는데 막 태풍에 나무가 막 쓰러져 있던 그런 풍경이나 모습 그리고 시골에서는 막 이제 찰흙이 옛날에 있어요. 찰흙이라고. 네네. 그 찰흙을 가지고 그 몸에도 좋다 그러잖아, 그죠? 네. 찰흙 가지고 막 그렇게 뭐 모양도 만들고 흙탕물에서 띠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막 아파트 막 이런 건물만 있고 어릴 때 우리가 놀던 그런 풍경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고향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면 저희가 놀던 그 시절 이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도. 그렇군요. 확실히 참 그동안의 세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학교 다니셨던 기억은 좀 어떠세요? 학생 수도 사실 요즘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60명이었어요, 한 반이. 네. 그리고 한 학년이 거의 300명 됐고. 근데 지금은 한 학년이 전체가 예를 들어 1학년 전체가 한 30명 이 정도. 제가 서부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한 반에 한 학년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부끄러움이 진짜 많았어요. 아, 정말요? 전혀 예, 상상이 안 그래서 되는데요. 그래서 여학생하고는 아예 대화도 못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네. 완전 내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 학교 다닐 때부터 뭐 공부는 잘 못했는데 그 선행상은 받고 그랬습니다. 좀 착한 학생, 선생님들도 귀엽고 착한 학생으로는 좀 인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아니 근데 굉장히 의외예요. 이렇게 수많은 직책을 맡아 오셨고 또 영주 이웃사람 회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탄 학생이었다니 아주 뭔가 신기하면서도 네. 예전에 되게 귀여운 학생이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장 동창들이 제가 가장 많이 변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뭐 직책을 맡고 계셔서 여러 동창회 뭐 향후회 이런 행사도 많이 나가시고 챙기실 것 같거든요. 그 이렇게 모임을 하고 또 뭐 한두 개의 사무장을 맡다 보니까
초중고 동창회 임원 활동을 지금도 다 하고 있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사묵장이나 총무를 많이 했어요. 음. 사묵장하고 총무를 한 게 연수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는 되고요. 네. 그리고 봉화항우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태어난 게 봉화니까 봉화항우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동창회 모임에 이래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젊은 후배들은 요새 동창회에 관심이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나이로 따지면은 한 50살 정도, 48, 50까지는 거의 동창회 나오는데 그 밑에 기수들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네, 아마 듣고 네, 듣고 동창회 있나 하고 네. 찾아보시고 나오시는 예, 분들이 계시길 예, 바라보겠습니다. 관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영주 이웃사랑 회장,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부이사장 등을 맡고 계시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하여튼 뭐 봉사를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사실 많이 느끼고 삽니다, 제가. 그리고 네. 봉사는 뭐 타인을 위한 거라 그러지만은 봉사를 하면서 내가 기뻐지고 건강해지고, 그죠? 많이 웃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좀 가슴이 아픈 일은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신다 그러길래 이렇게 반찬을 몇 가지 해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이제 기름 좀 넣어달라고, 방이 차갑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해칙상 연탄은 넣어주는데 기름 넣어주는 게 없어서 네. 어머님 그 내일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기름을 넣어드릴게요.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대답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도 안 계시고, 그래 주민 센터에 가서 이렇게 이 할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노 이러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기름을 넣어드렸으면은 더 사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며칠 있다가 그 따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제 전화를 어떻게 아느냐 이랬더니 엄마 마지막 통화가 쟤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따님하고 저하고 펑펑 울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군요. 눈물이 나려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참 미안하더라고. 네. 조금만 내가 저기 배려를 더 했으면은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제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이제 뭐 곧 있으면 또 겨울도 다가오니까 더더욱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럼 회장님 마지막으로 고향분들, 애향인들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고향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향이 있어야 내가 있고 고향이 있어야 내 뿌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향을 많이 사랑하고 또 내 고향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 또 외지에 계시는 우리 고향분들, 우리 고향 영주, 그리고 내 고향 또 봉화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영주 시민분들 행복하고 건강하라고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도 또 우리 고향을 찾아주시는 애향인들이 또 뭐 사업이든 가정이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항상 화이팅 하시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을 잘 뭐 했는지 모르겠다만 떨려서 하여튼 그렇네요. 하여튼 인터뷰 이거 저희인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영주 FM 라디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삼재 영주 이웃사랑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로 엮어간 영주가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찬원의 풍등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우리 동네 라디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맹수지였습니다. 이젠 다 잊은 줄 알았죠.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타올랐던 순간은 꺼지고 천천히 떨어져 내리네. 우리가 수놓던 예쁜 추억들 하늘은 알겠지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 와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아. 그대는 날 잊으셨나요? 우리가 나눴던 기억도 찬 바람 불어와 내 맘을 스쳐도 그대보다 아픈 건 없다고. 눈을 감고 추억을 그려도 그대는 내겐 축복이죠. 하지만 슬펐던 날이 떠올라 눈물이 떨어져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 와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 찾지 못했죠. 지나갈 운명이겠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죠.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 와도 잡을 수 없는